예, 반갑습니다. 관광학 개론입니다. 관광의 의미, 돌아오는 걸 전제로 하죠. 자유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관광의 그 용어가 옛날 책에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그런 게 시험 문제도 나왔죠. 그리고 또 관광학의 성격은 개별 학문하고 간학문적 성격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관광 관련 국내 기구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KTA는 협회라고 이제 관광복귀에서 줄여서 얘기했었죠. 한국여행업협회하고 그냥 제가 하나의 그 우리나라의 예로서 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여기서 문제가 나올 만한 건 없고요. 4-7쪽에 가면은 한국마이스협회 국제의 민간 전담 단체라는 정도만 이 국제가 뜨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거고요. 관광 관련 국제기구에 아스타가 있는데 거기에 세계 140여 개국부터 해서 세계 최대 여행업 협회다 해서 2017년인데 지워버리세요. 거기는. 그게 좀, 그, 연도가 좀 틀렸기 때문인데, 지워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와타는 세계 여행업자 협회입니다. 제네바에 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WTTC는 세계 여행 관광협의회인데, 관광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그, 세계 여행협회 주력 100대 기업 CEO니까 상당히 여행업계에서 힘 좀 쓰는 사람들이 여기에 회원인 거죠. 파타는 우리나라하고 너무 관련이 있죠. 아시아 태평양 관광협회인데 파타 총회를 우리나라가 많이 개최를 했고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나고 난 다음에 2018년 얼마 전에도 이거 파타 총회를 우리 평창에서 그쪽에서 개최를 했죠. 여기는 이제 개인하고 민간인하고 국가 그러니까 민은 이제 개인이고요. 관은 이제 국가니까요. 연합지구고요. EATA가 나온 게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이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잖아요. 동아시아 지역관광협회. UNWTO는 세계관광기구입니다. 그죠? 거기 정기 간행물을 간행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고요. 교육훈련 및 세미나 개최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뭐 여러분들이 읽는 데는 그 UNWTO 그 전에 전신 원조가 IOTO죠. 그리고 IAT하고 이카오는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그쵸? 명칭은 국제항공운송협회가 IATA고 이카오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인데요. 중요한 게 이카오는 국제연합의 기구예요. 그래서 이 국제연합은 국가가 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카오는요 국제민간항공기구인데 국제연합의 기구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APA는 아시아태평양항공협회고요. 그렇죠? OECD는 경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에 관련된 기구인데 관광하고 관련이 있죠.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관광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ICCA는 국제회의 때문에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국제컨벤션협회, UIA, 그렇죠? 국제협회연합이고요. 그 다음에 이 AACVB는 이것도 국제회의와 관련돼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ICCA하고 UIA, 특히 UIA는요, 그 국제회의 관련된 통계를 발표하는데 2016년에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국제회의를 개최한 나라라고 UIA에서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러니까 AACVB는 VB죠. 아시아 국제회의 협회입니다. 이 국제 스칼 인터내셔널은 관광 전문가들이 참가한 세계 최대 민간 관광 기구예요. 그 다음에, UFTAA도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ASEA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만든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데, 지역별 어떤 경제협력기구인데 이게 이제 관광 쪽에 연결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과 유사 용어가 있는데, 레저를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면 여가죠. 자유시간 그 자체고, 그것을 좀 더 무엇으로 이용할까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을 위해서. 그러면 레크레이션, 오락위락이죠. 그래서 좀 조직적이에요, 여가보다는. 여가는 자유시간 그 자체의 성격이 강한데, 그리고 이 레크레이션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죠. 그래서 사회적 목적이 강해요. 그 다음에 여행은 이제 돌아오는 거하고 똑같죠. 돌아오는다는 면에서 관광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유의사에서 선택한 즐거움을 위한 여행을 관광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 놀이. 그 다음에 이건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문제 틀리면 진짜 난감합니다. 김열규가 관광객인데 김열규가 관광버스 타고 설악산 갔어. 그렇죠? 그러면 김열규 관광
주체, 관광의 객체, 설악산의 단풍, 관광의 매체, 관광버스죠. 그리고 WTO가 규정한 비지터, 방문자, 관광활동의 주체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게 언젠가는 나올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가하거나 OECD 경제협력 개발기구도 국제관광객과 일시관광객으로 구분했다. 관광객의 유형은요, 특히 자르비스와 메이어도 있지만 코엔의 경우는 보통 제도화된 관광객은 일정 같은 게 대체적이면 정해져 있어가지고 틀이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어디를 갈지 모르고 이런 탐험가 같은 경우는 비제도화된 관광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도화됐다는 건 어떤 일정이 정해지고 이렇게 틀이 잡혀 있는 건데, 탐험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다른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것을 추구하니까 비제도화됐다 이런 말을 얘기합니다. 심리적인 모험성의 정도에 따라 S플러그가 나눴고요. 그리고 관광객이 아닌 것이 국경 노무자, 군인 이런 사람들이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고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광 객체도 그렇고 매체도 그렇고요. 뒤로 갑시다. 관광 욕구와 관광 동기인데요. 제가 여기에 매슬로우 욕구 이론부터 해가지고 많은 동기 이론을 여러분한테 인강으로는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20, 30% 정도 된다라고 해서 한 건데 총정리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의 동기 이론도요, 글릭스만이 얘기하는 거 맥킨토시는 나왔죠. 그렇죠? 토마스하고 단하고 후드먼인데 단하고 후드먼 호킨스는 이게 푸시팩터하고 풀팩터잖아요. 그래서 참고에 풀팩터하고 푸시팩터를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푸시팩터, 풀팩터 외에 개인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게 이소 아울라죠. 이 사람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이게 베를린 또는 벌라인이라고도 하는데 복잡성, 단순성 중에 어느 한쪽이 너무 치우치는 건 싫어한다는 거죠. 관광객이. 그 다음에 관광의 수요 측정 방법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죠. 많이 나온 게 몇 년 전에 나왔죠. 당연히 질적 측정법하고 양적 측정 방법을 섞어놔가지고 특징이 다른 하나를 고르는 질적 방법이 아닌 거, 양적 방법이 아닌 거, 그런 식으로 물어봤죠. 관광의 영향 효과 이런 거 틀리면 죄송한데 40점 이하입니다. 이거는 외우지 않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다만, 참고해 보면 경제적 효과, 사회문화적 효과로 나누거든요. 관광의 어떤 효과를. 근데 경제적 효과는 돈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사람의 성격이 변했다라든지, 사람들이 외국인 오면 스마일 하다 보니까 밝고 명랑해졌다 이렇다면은 그런 건 사회문화적 효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관광의 역사 전체 개관인데 이 도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죠. 자, 근데 제가 생각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는 호스피텔리티하고 캐러밴설이 알아둬야 돼요. 고대 그리스. 로마는요, 포피나 맨션 이런 거 알아둬야 됩니다. 식도락, 게스트로노미아, 로마죠. 로마는 세 개죠. 게스트로노미아, 포피나 맨션. 그죠? 중세는 관광의 암흑기고요. 그죠? 근세 및 근대 참고의 르네상스가 근세초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교양관광은 시험이 벌써 두 번 나왔죠. 그래서 그건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고급 호텔의 대명사 그랜드 호텔입니다. 손님은 왕이다. 이 리츠가 이런 얘기 했죠. 손님이 요구하는 건 항상 옳다. 그쵸? 토마스 쿠크도 나올 때가 됐어요. 이 사람, 할 일이 너무 많죠. 세계 최초로 여행사, 설립했고, 야간 열차 운행. 그리고 쿠크의 법칙도 알아두고요. 단체를 한일하면은, 싸게 받아도 호텔 사장 돈 번다는 거죠. 왜요? 호텔에 방에 사람이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투숙하는 사람도 싸게 또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도 돈을 더 버니까. 그죠? 상업 호텔 시대는 스타틀러가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호텔 혁명의 왕이라 그러죠. 일반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가격으로. 그러니까 호텔은 꼭 비싼 돈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할러데이 인이 최초의 모텔이고 윌슨이 설립한 거예요. 모텔은 여러분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요. 운전하다가 졸리우면 그냥 모텔로 차 몰아버리면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륜의 현장이라서 좀 이미지는 그런데요. 어찌됐든
주차 편리하고요. 저가 요금 팁도 없고요. 호텔은요, 여러분 잠자는 것뿐만이 아니라 식당도 있고 카지노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이 영업 외식업과 숙박업을 동시에 경영하자. 그러니까 숙박업만 할 게 아니라 외식업, 식당 같은 것도 하자. 이게 호텔 사업의 다각화예요. 그러니까 호텔 사업은 꼭 잠자는 객실 상품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워드 존슨하고 메리오트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중관광은 뭐 옛날에는 여행은 돈 있고 시간이 남아드는 사람이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대중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반 대중도 관광에 참여한다는 거죠. 복지관광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행을 못하거나 몸이 불편해서 여행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여행하게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여기 체크 바캉스라든지 열린 관광지, 문화 누리 카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요하죠. 문화 누리 카드. 이게 이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제 관광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대주는 건데, 개인당 1인당 작년에 6만 원인데 이제 7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제 문제집에는 6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2017년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놓쳤죠. 그래서 올해는 이제 매년 만 원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뭐 스포츠 경기 볼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게 있죠. 뭐 책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뭐 백화점에 딸린 서점 같은 경우는 살 수 없고 뭐 그런 제한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열린 관광지, 문화누리 카드, 체크 바캉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관광의 녹색관광, 생태관광 차이는 이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둘 다 자연을 보호하자는 거죠. 거기 4-18쪽에 거기 중간에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 자이로가 아니라 자네를 집어넣었죠. 여러분 정오표 확인했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람사르 등록 습지로 최근에 가장 지정된 게 순천의 동천하고죠. 순천만이 등록 습지로 지정됐는데 순천이 또 다른 곳이 또 지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4-20쪽에 가면은 문화관광이 최근에 뜨고 있다고요. 문화관광학과가 생길 정도로. 그래서 민속관광이 문화관광의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네오투리즘이 나오죠. 그죠? 인트라바운드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근데 다시 나올까 하는데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 관광은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대상으로 하자는 거죠. 그것이 인트라바운드예요. 됐습니다. 투리즘 테크놀로지, 그것도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국민관광,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관광은 뭐 당연히 이제 병치료하러 오는 건데 휴양, 서비스,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쇼핑하고 문화체험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참고에 문화관광에 관한 얘기가 예술, 유적, 유물, 영화, 드라마, 종교 관련 행사 보는 거. 그 다음에 에스닉 투리즘, 민속관광, 페스티벌 투리즘, 아트 투리즘, 헤리티지 투리즘, 이런 것들이, 릴리저스 투리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정관광은 공정무역에서 나오는 건데, 설악산에 있는 호텔이 돈을 버는데 그 호텔 주인이 서울 사람이야. 그러면 공정관광이 아니에요. 그 지역 주민이 세운 어떤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게 또 관광객이 좋고, 또 그 지역 사람이 운영을 해서 또 그 지역 사람이 돈을 벌고, 이것이 공정관광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관광의 역사는 이 대불호텔, 손탁호텔, 최초의 호텔, 서양식 호텔, 뭐 이런 얘기들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둬야 되고요. 이 순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호텔, 금강산호텔, 장안사호텔, 평양철도호텔, 반도호텔, 우리나라 상업용, 그러니까 바이어들이 머무는 상용 호텔의 최초가 반도호텔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조선 여행사가 최초의 여행사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대한여행사를 최초의 여행사로 얘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에요. 동그라미 8번에 관광사업진흥법 공포, 최초의 관광에 관한 법률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61년입니다. 파타에 가입한 게 63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리산 국립공원 최초로 지정된 게 67년이고요. 전국 10대 관광권이 71년이 아니라 72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 외국 관광객 100만 명 돌파,
78년이죠. 아시아나항공은 88 서울올림픽 열릴 때 출범했어요. 전국민 해외여행 자유화 실시 1989년이죠. 전국 5대 관광권 보시고 대전 엑스포 93년, 파타 총회 개최 94년, 문화관광축제 그렇죠. 지정한 것이 96년.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 2001년, 한일 월드컵 2002년,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2010년, 외국 관광객 100만 돌파가 100만 명이 돌파한 거죠. 그렇죠? 2012년, 인천 아시안게임 2014년. 가장 최근은 롯데월드타워 2017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여기는 2018년이죠. 1터미널에 아시아나항공, 2터미널에 대한항공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2터미널이 대한항공입니다. 참고해 보세요. 파타 총회는 우리 굉장히 많이 개최했어요. 2018년에도 올해도 평창 올림픽이 끝난 다음에 했었죠. 그다음에 파타 총회는 1965년, 1979년, 94년, 2004년 보세요. 얼마나 많이 했어요. 이 파타는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민관 관광 협력 기구예요. 민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관광 관련 법규 제정 연도가 한 5줄 내려오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참고로 한번 하십시오. 개인 관광, 순수 관광 10명이나 그러니까 9인 이하면은 개인 관광, 단체 관광이 10인 이상이고 순수 관광하고 겸목적 관광 그 차이죠.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개인 관광 9인 이하, 단체 관광 10인 이상. 순수 관광과 겸목적. 여러분들도 영내 관광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 이렇게 그러니까 대륙을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대륙을 뛰어넘으면 역외고요. 유럽 안에서 영국에서 프랑스로 간다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중국, 일본, 아시아에서 아시아로 가는 거는 영내 관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UNWTO, 그러니까 UNWTO죠, 그죠? 세계 관광 기구에 의한 분류죠. 그 UN 관광기구인데 UN 세계 관광 기구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좀 어색하네요. 그죠? 세계관광기구라고 고치는 게 좋겠네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적위원 분류, 그렇습니다. 인트라바운드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관광사업의 특징 나오죠. 4-24쪽에. 이런 거에 문제가 나오면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는 외울 게 아니라 이해가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4-25쪽에 이게 여행업이 이제 자본금이 2억 이상, 이거 다시 1억으로 고쳐야죠. 자본금 가운데, 그죠? 자본금이 6천만 원, 3천만 원, 자본금이 이제 국내 여행은 1,5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행업의 종류에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4-26에 홀세일러하고 리테일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투어, 모두투어, 홀세일러, 리테일러는 이제 동네에 있는 여행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파는 건 동네 여행사들이 팔고. 여행 일정 이런 걸, 그러니까 여행 관광 상품을 만드는 건 주로 이런 홀세일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코스의 종류가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어요. 피스톤, 스푼형, 안전핀형, 텀블링형인데요. 대행 기간의 필요성이 크고, 관광객이 주머니에서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것이 텀블링, 탬버린형이죠. 그 다음에 출입국 과정에 한 분류고요. 통과 상륙 여행도 있고요. 기항지 상륙 여행도 있고요. 그죠? 스톱오버, 레이오버,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게 72시간, 기항지, 이게 72시간 내니까 3일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3일을 벗어나면은, 넘으면 통과 상륙이죠. 자, 그 다음에, FIT, FCT 이렇게 있는데, IT로 끝나면 개인여행, CT로 끝나면 단체여행,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 4-29의 중간에 주문여행, 공채여행, 주최여행인데요. 이것이 딱 절충한 것이, 이게 주문여행하고 주최여행을 짬뽕한 것이 공채잖아요. 그렇죠? 기타 분류도 여기 굵은 표시라는 건 다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보제도인데요. 어떤 나라를 외국을 여행을 하는데 그 나라가 치안이 유지가 안 되고 테러가 발생했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경보 제도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여행 경보 신호등 제도하고 특별 여행 경보 제도, 여행 금지 제도, 여행자 인터넷 사전 등록 제도 등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맨 밑에 줄에 가면 영사 콜 센터 서비스 등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 상품의 특성, 무형성이라든지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당연히 나옵니다. 그리고 비읍의 동그라미 비읍의 효용 만족도의 개인차가 크다라는 거. 여행 상품 모방은 쉽고 그죠? 상품 배달이 쉬운 게 뭐냐면 형체가 없기 때문에 예약 확인이 곧 배달된 거하고 똑같아요. 여행에 필요한 증명서는 여러분 기본이고요. 생겐 협약이 많이 나왔죠. 4-32쪽에.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정리를 좀 하시고 이 SES 4-32쪽에 자동 출입국 심사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이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은 이번 최근에 비즈니스 패스트 트랙 도입 논란 때문에 이렇게 많은 논란이 되고 있죠. 4-33쪽에 패스트 트랙의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동그라미 마에 보행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있지. 임신부, 고령자 뭐 이런 사람들. 셀프 체크인은 자기가 이제 여행 일정을 선택하고 자기가 여권을 스캔하고 좌석 선택과 발권을 하는 거죠. 셀프 백드랍은 자동 수화물 위탁 서비스예요. 그 수배는 찾는 거잖아요. 지명 수배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 관광 상품 여행에 관련 사항을 준비하는 거 찾는 거의 수배 업무 원칙을 정확히 해야 돼요. 그다음에 간결해야 되고 문서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돈을 가장 아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호텔 방을 얻더라도 같은 시설에 하면 좀 싼 곳 이런 것들이죠. 여행 비용은 됐고요. 여러분들 그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있는 거하고 또 맡길 수 있는 거 비행기에 이제 객실에는 못 가지고 들어가지만 맡길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폭탄 이런 거는 뭐 객실뿐만이 아니라 비행기에 맡길 수도 없죠. 위탁 수화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객실에는 안 되지만 위탁 수화물이 되는 건 창이나 칼 이런 것들은 그런 거죠. 객실도 안 되고 객실도 되고 위탁 수화물도 되는 거 생활 도구, 수저 포크 이런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4-35의 그 숙박업이 관광 숙박업을 하는 게 더 정확한 거죠. 그렇죠? 그 뒤에도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관광 숙박업은 그죠? 자, 그래서 호텔의 개인 소유권 개념을 도입한 게 휴양 콘도미니엄 업이라고 합니다. 미니엄. 거기 에스파냐에서 시초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지불 방식에 한 호텔 분류를 다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나올 때가 됐어요. 방 요금에 식대가 포함됐냐, 아침, 점심, 저녁, 아니면 아침, 저녁이냐, 아니면 한 끼만이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두월, 플랜 호텔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데 요금 지불 방식에 한 분류로 미국과 유럽식을 선택할 수 있어요. 미국은 포함이 된 거잖아요, 식대가. 유럽은 각각 따로 계산하는 거니까 너 어떤 거 할래? A 호텔에 가서, 어떤 호텔에 가서.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죠. 두월이 이제 2개거든요. 경영 형태에 관한 분류 연속해서 2번 나온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독립성이 강하냐 약하냐가 나올 거라는데 나왔죠. 그런 의미에서 독립성이 약한 레귤러 체인, 오너십 체인하고 독립성을 살릴 수 있는 프랜차이즈 그리고 경영을 제3자에게 맡기는 거 매니지먼트 컨트랙트 체인 그죠? 단독 경영 호텔들이 이 체인 호텔의 모텔 체인 이런 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리퍼럴 체인. 그 다음에 이용 목적에 의한 건 여러분 다 알아둬야 돼요. 특히 아파트먼트 호텔은 은퇴한 노인을 위한 호텔이고요. 오랫동안 머무니까 장기 체제형 호텔이에요. 그리고 이제 호텔 등급 표시가 이제 완전히 다 바뀌었죠. 그래서 제 책에 뭐 무궁화 이런 얘기 나온 거는, 그건 옛날 거니까. 그래서 이제 바뀌었다고 한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참고에 호텔 등급 결성 별 모양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왔죠. 이게 이제 바뀐 지 2주밖에 안 됐을 때 제가 그때 나온다라고 해서 했는데 나왔어요. 일부는 시험지 프린트 들어갔는데 시험 문제 냈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적중이 된 거죠. 특히 원래는 바탕색이 감청색 쪽빛이었는데 5성급 이상은 이제 고군 갈색, 전통 자색으로 했다는 그게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랄루민으로 만들었다. 그쵸? 그전엔 노스였는데, 호텔 등급별 특징에 그 뒤에 가면 거기에 그 바탕색, 녹색, 무궁화 이런 말은 이제 다 지워야죠. 예. 이게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4-39쪽에 등급별 거기 평가 주체가 보세요.
이전에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하고 한국호텔협회 이런 데서 했는데 이제 한국관광공사로 바뀌었죠. 그렇죠? 암행평가도 해요. 손님을 가장해서 호텔에 가서 서비스를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등급 보류 결정도 있고요. 등급 보류 결정인 경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장소에 의한 분류예요. 하이웨이 호텔. 이게 영어 단어를 알면 좋은데 영어 단어를 모르시는 분은 이제 뭐 이렇게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리고 시포트 호텔, 에어포트 다 이 영어 단어 알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시티 호텔, 서버버는 교회니까 교회에 있는 호텔, 전원의 분위기를 느끼죠. 전원, 그 산, 나무 이런 공기, 컨트리 호텔, 산에 위치하는 호텔, 비치 호텔, 해변가에, 트랜지언트라는 게 일시적이라는 뜻이니까 하루 이틀 머무는 호텔, 레지던스는 그보다 좀 일주일 이상, 퍼머넌트는 영원이라는 거니까 한 달 이상 6달 이내. 근데 아파트먼트 호텔하고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시설 형태에 대한 모텔 얘기했고요.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유스호스텔 청소년 위한 거, 보텔, 플로텔, 요텔, 펜션. 펜션은 애는 체험의 애라 그랬죠. 펜션의 애는. 콘도미니엄업, 그 다음에 기타 유사 숙박시설,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들입니다. 마리나, 유람선 정박지, 그 다음에 이제 샬레이, 열대기후도 되지만, 알프스 산지에 있는 별장이기도 하고, 샤또, 프랑스 영주저택에 시작된 거로, 전원주택과, 유사한 거죠. 샤또. 러지, 펜션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숙사는 일본의 가족 단위의 국민관광의 대표적인 숙소예요. 규모에 의한 분류는 평균 호텔만 외우고 그 아래를 소형으로 보고 그 위를 대형은 아니지만 중형이고 그 다음이 라지 대형으로 생각을 하면은 숫자를 그 25에서 100실이 평균이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네요. 호텔의 그 객실, 식음료, 관리, 부대 부문은요. 여러분 시험 문제 심심할 때마다 나왔죠. 그래서 도어맨, 벨맨, 컨시어지 이런 거는 4-42쪽 꼭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린넨, 그 다음에 식음료 부분에 특히 제 책에는 없는데 와인 서비스 하는 사람을 소믈리에라 그럽니다. 소믈리에. 그 다음에 이제 부대 부문, 식음료 부문, 관리 부문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특히 관리 부문은 회계 이런 총무과 이런 거기 때문에 급여, 직원 교육 이런 거는요, 백 오피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일반 호텔 투숙객이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죠. 백 오피스 시스템이라는 이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음료 부분이 바로 4-42쪽에 그 관리 부분이 동그라미 다 하잖아요. 4-42 맨 아래 관리 부분. 거기 위에 참고가 있고 참고 바로 위에 식음료 부분은 백 오브 하우스잖아요. 그러니까 조리하고 이런 것들은 또 사람 보는 앞에서 많이 안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거지. 그건 이게 똑같이 백인데 백 오브 하우스는 식음료 부분이고 백 오피스는 사무잖아요. 업무. 그러니까 이거는 이 총무, 급여, 구매, 직원 교육 이런 거죠. 그리고 호텔 객실의 종류도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룸, 커넥팅하고 어드 조이닝 룸요. 연결된 문이 있느냐 없느냐 나올 거라고 했는데 나왔죠. 스위트룸은 거실이 있어서 보통의 객실의 면적이 2배죠. 스튜디오룸은 거실하고 침실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거고요. 소파형 베드. 싱글룸, 더블룸이고 더블룸하고 트윈룸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더블룸은 2인용 침대가 1개고 트윈룸은 1인용 침대가 2개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트리플룸도 보조 침대, 어린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보조 침대 3명이 숙박하는 거죠. EFL을 EFR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그다음에 호텔 객실의 요금인데요, 여러분. 무료 요금이 있고요. 할인 요금이 있고요. 그죠? 특히 추가 변동 요금도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 나올 겁니다. 특히 플랫 레이트라고 단체 여행객들에게 이제 일률적으로, 그죠? 방마다 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거죠. 캔슬레이션 차지인데요. 거기에
캔실레이션 차지 바로 밑에 파트 데이 차지 이렇게 해놨잖아요. 주간만이라든지 정해진 시간. 그건 다 지워버려도 됩니다. 그 아래 맨 아래에 기타 요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나옵니다. 파트 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 다음에 호텔 관련 용어도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특히 그 굵은 글씨로 표시된 거는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죠? 스키퍼는 요금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이죠. 프레싱 서비스, 세탁 서비스죠. 이게 다리미로 다려주거나 이런 다리미 서비스를 말합니다. 프레스가 누르다는 거잖아요. 다리미가 누르잖아요. 옷을 다릴 때. 턴다운 서비스, 턴어웨이 서비스 구분해야죠. 이거 나올 것 같은데 나왔죠. 사실. 그 다음에 그 밑에 D&D라고 맨 아래 나오죠. 방해받고 붙이지 않을 때. 그 다음에 호텔의 식사에 계란 요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구분해가지고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요리가 이제 4-46쪽에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옛날에 정말 올드한 문제로 나왔는데 글쎄 다시 또 등장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참고에 정식 식당을 그 원어로 뭐라 그러냐. 따블르 도또 레스토랑이에요. 이게 뭐 테이블은 영어하고 단어가 같지만 프랑스도 똑같습니다. 따블르 도또 레스토랑. 일품 요리 식당을 아라카트 레스토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 식사 서비스도요, 그 카운터 서비스, 영국식은 할 필요 없습니다. 좀 거의 안 쓰니까요. 러시아식 서비스, 플래터 서비스라는 걸 꼭 알아두고 시험제 나왔죠. 프랑스식 서비스는 이제 보는 앞에서 조리를 해주니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미국식 서비스는 플레이트 서비스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은요, 호텔 음료는 알아둬야 됩니다.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요거 구분해서. 이거 예전에 나오는데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 4-48쪽에 드미타스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그 에스프레소의 전용 컵이죠. 브랜디, 위스키, 에스프레소, 프루트 펀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9에 기차의 종류에 관한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고칠 걸 다 고쳤죠. 고속열차의 KTX 옆에 ITX가 K로 다 바꾸라 그랬죠. ITX1, 그러니까 KTX1, KTX 산천, 그죠? 급행열차가 이제 새마을호가요, ITX, 새마을호가 있고, 그 새마을호가, 그러니까 ITX 새마을호는 운행을 하고 있고, 새마을호가 이제 올 2018년 4월 달에 문 닫았어요. 운행 중단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가 ITX 열차가 ITX 열차 청춘으로 고쳐야 되겠죠? 요거 중요합니다. 서울과 춘천. 제발 좀 나와주면 그죠? 국내 최초 2층형 열차죠.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4-51의 크루즈하고 페리 비교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4-53 크루즈 관광 산업의 효과가 중간에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 꼭 정리하세요. 이건 외울 이유가 없어요. 국회 연차 보고서에 나온 거 문화체육관광부가 보고하면서 만든 내용이에요. 그리고 4-52에 크루즈 사업의 그 종류나 이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바로 연속해서 나오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4-53에 그 참고에 보면 하늘의 자유가 나오죠. 1, 2, 3, 4의 자유 정도는 좀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바로 밑에 항공운송 사업에서 요구되는 특성도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죠. 마닐라 선언 그 다음에 시카고 조약도 나왔죠. 그래서 마닐라 선언이 나왔기 때문에 시카고 조약 정도도 알아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IATA하고 밑에 내려가면요. 이카오가 있는데 그 이카오 가맹국이 이카오는 이제 국제연합의 기구잖아요. 이카오 가맹국 우리나라가 가입을 했다면 거기에 속하는 국제항공 운송 기업 및 국내선. 그러면 우리는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이 회원이 되는 게 IATA 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공항 코드 또는 공항 코드, 도시 코드는 이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정도를 여러분이 외우겠다면 외우시는데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문제는 계속 나왔어요. 한동안. 정말 뭐 낼 게 없으니까 내는 것처럼. 근데 항공기 국적 식별 기호도 기호수가 1개부터 해가지고 4개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그렇죠? 중국은 하나죠. 북한도 하나고 개수가 그렇죠? 기호수가 그리고 4개가 라오스예요. 라오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퍼는 시험 문제 나왔어요. 4-57 그래서 그 정도 그리고 쭉 내려가면 노쇼, 고쇼 기타 항공용어 나오죠. 오버부킹, 코드세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죠?
저가항공사의 특징인데요. 거기에 그 저가항공이 어떻게 적은 돈으로 운영할 수 있느냐. 포인트 투 포인트. 세컨드리 에어포트죠. 그거 ARI가 아니라 AIR 에어포트죠. 그 다음에 온라인 세일. 예,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진에어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에어 인천하고 그 다음에 에어 부산하고 에어 서울은 아시아나가 세웠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4-58. 그 다음에 이 국내 대형 항공사 FSC라고 그러죠. 풀 서비스 캐리어라고 그러죠. 그죠? 그 저가 항공사에 대항하는 대형 항공사의 또 전략은 뭐냐? 4-50개 코드 세어 나올 겁니다. 이거 굉장히 높아요. 나올 확률이 올해. 항공 동맹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세계 3대 항공 동맹 꼭 기억을 하세요. 참고에 조인트 벤처. 그러니까 코드 세어보다 더 강하게 뭉친 게 항공 동맹. 항공 동맹보다 더 강하게 뭉친 게 조인트 벤처.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3대 항공 동맹에 참고에 우리나라 스카이팀의 대한항공, 스타 얼라이언스, 아시아나항공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또 저가 항공 동맹체가 있어요. 유플라이 얼라이언스. 여기 우리나라 이스타 항공이 들어가 있죠. 그 정도로. 그러면 국제공항하고 국내공항도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가 나왔으니까 정리를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트랙도 얘기를 했고, 4-61의 인천공항 제2터미널도 여러분, 내용을 꼭 정리를 하십시오. 거기에 20분이면 출국하며 장대는 틀렸죠. 그 장대는 지워버리세요. 이 내용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다. 면세품 구입 한도하고 4-62의 면세품 면세 한도는 꼭 구분해야 됩니다. 입국 면세장을 지금 만들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고 해외여행 3천만 시대인데 우리가 계속 여행 수준이 적자라고요. 그러니까 입국 면세장을 만들자는 것인데 지금 아직 그게 도입된 건 아니고요. 얼마 전에 발표된 건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또 그게 확정이 되면 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험 때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시험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자동차의 특징이라든지 62쪽에 시티투어의 유형이 나오죠. 4-63의 참고에 이런 것들도 기억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제공원이요. 4-64쪽에 그 4-65쪽에 여러분들 보면은 64쪽의 하단에 테마파크가 주제공원이잖아요. 주제공원의 종류를 알아둬야 돼요. 여기 한국민속촌, 용인민속촌이라고 하는 것도 주제공원이에요, 여러분. 그걸 또 주제공원인 줄 몰랐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용인 에버랜드 같은 것만 주제공원인 줄 알고. 그리고 거기 4-65쪽에 참고에 굵은 글씨에 보면 도시공원의 종류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도시공원,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주제공원 안에 뭐가 있어요?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이게 하천가죠. 묘지공원, 체육공원. 그렇죠? 도시공원, 도시농업공원. 망우리 공동묘지가요, 여러분.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려요, 사람들. 한강이 내려다 보이고요. 데이트 코스래요. 그 묘지가 관광지로 변하는 거죠. 그게 관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만들어내야 돼요. 주위에 버려진 땅, 양평의 세미온이 그런 거잖아요. 자, 부산의 감천마을.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어려운 저소득층이 사는 그 무허가 건물이 즐비한 곳에 벽화가 마을을 살렸잖아요. 주제공원의 유형도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데 다시 나오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뒷북 쳤습니다. 그 다음에 4-60쪽에 롯데월드가 있는데 그 시옷에 롯데월드 타워를 알아야 돼요. 123층, 지하 6층, 555m, 117층부터 서울스카이라는 전망대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식 사업은요, 67쪽의 하단에 외식업의 특성을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외식업의 종류도요, 바로 위에. 빵집도 외식업이에요. 퓨전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당연히요. 일식, 한식, 커피숍 다 외식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외식업의 특성 꼭 알아두세요.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런 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4-68쪽에 아래로 내려가면 참고예요. 그 기타 참고에 컨세션, 푸드코트, 델리카테슨, 인더스트리얼 레스토랑 시험 문제 나옵니다. 백화점 맨 아래에 지하로 내려가면 한 건물 안에 여러 종류 식당이 있는 거 푸드코트죠. 백화점. 지하에 가면 있죠. 카지노, 그 참고예요. 세계 최초의 카지노장 알아둬야 되고요. 카지노 산업의 파급 효과 꼭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카지노의 종류인데 룰렛이 주사위 대신에 구슬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주사위하고 카드로 일반적으로 나눌 수 있어서 룰렛을 이제 주사위 쪽으로 제가 넣었는데요. 주사위를 쓰기도 하지만 이제 구슬 같은 걸로 하기도 합니다. 카지노 게임의 여왕 이런 거, 도박성에 강한 거, 블랙잭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에 한국 카지노의 그 인천의 올림포스 이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카지노 설립 근거가 된 최초의 법이죠. 4-70조 아래에 복표 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 단속법 이런 것들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선의 강원랜드는 카지노업소 중에서 유일하게 내국인이 출입하는 건데 그거는 폐강이 지역이 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였죠.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경찰이 하는 일이 있죠. 밑에 이것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읽어보시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그 4-72에 회의 종류 또는 회의의 종류 있죠. 컨벤션, 컨퍼런스, 컨그레스, 포럼, 심포지엄, 세미나, 워크숍 다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그 4-73쪽에 그 컨벤션이 나오죠. 컨벤션. 뒤로 갑시다. 국내 컨벤션 현황이죠. 4-74쪽입니다. 4-74쪽에 수도권하고 충청권, 호남권에 이거 여러분 특히요. 이 하이코, 구미코, 엑스코가 대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충청권에 DCC가 대전 컨벤션 센터인데 이게 D가 대구의 D자하고 비슷하니까 DCC가 대구 컨벤션 센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대구는 엑스코입니다. 그래서 백스코는 부산, 세코는 창원 이런 거 다 알아둬야 됩니다. CVB하고 PCO도 알아둬야 되고요. 컨벤션 샤럽의 파급효과 이런 건 시험 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40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컨벤션의 종류의 시효세, 리조트형, 텔레포트 이런 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로 내려가면은 참고해 보면은 지역 이벤트, 메가 이벤트, 홀마크 이벤트 이거 시험 문제 나왔죠.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갑시다. 그 대전 엑스포하고 여수 엑스포에 관한 문제가 나왔죠. 이건 사실 제가 운이 좋아서 적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만들 때 집어넣어서. 그 다음에 리조트는 아까 말한 대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으로 특성도 좀 알아두시고요. 관광 정보도요, 그 4-77쪽에 한국의 관광, 정보를 담은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십시오. 서울 워킹 투어, 도보 여행 앱이고요. 그 다음에 녹색 여행, 그러니까 녹색이니까 이제 환경 보호하는 거죠. 글로벌 에티켓의 달인 해외여행 필수 앱입니다. KTO 북스 앱도 있고요. 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여행 앱도 중요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아 동반자, 그 다음에 투어, 그러니까 여러분 투어 API 3.0도 중요하죠, 그죠? 관광 정보의 특징이 4-78쪽에 나오는데 체계성이 비체계성 이런 내용들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광 관련 앱도 4-79쪽에 스카이스캐너가요. 땡처리 항공권 구입할 수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관광 마케팅이요. 그 생산 지향 시기가 PRO가 들어가야죠. 그죠? PRO 오리엔테이션, 프로덕션 오리엔테이션, 세일즈 오리엔테이션, 마케팅 이거 다시 나올 때가 됐습니다. 소셜 마케팅까지. 그리고 관광 마케팅 믹스 4P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4P 내용. SWOT도 알아둬야 되고요. 근데 최근에 AIO가 나왔죠. AIO 분석. STP 전략이 오래전에 나왔는데 한 3년 전에 나왔는데 다시 나옵니다. 세분화, 그렇죠? 세분화하고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표적 시장을 정하고 포지셔닝, 마음에 자리 잡는 거, 포지셔닝. 그 다음에 이제 이 관광 선전의 기능과 방법인데요. 이게 퍼슈에이딩이 스펠링이 틀렸죠. PERSUADING, 퍼슈, PERSUADING 그렇게 되겠죠. 퍼슈에이딩.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관광 선전의 방법이 광고하고 홍보는 다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광고는 돈이 들어가는 거고 홍보는 돈이 들어가는 게 원래 원칙은 아니에요. 그리고 해외 관광 선전 광고 기법에서 AIDMC가 아니라 AIDCA죠. 그렇게 고치라고 그랬죠. 정호표에. 그래서 그 뭐의 약자인가를 여러분들 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정책과 관광 환경이잖아요. 이 시대별 관광인데요. 60년대, 70년대 그 제목을 알아둬야 돼요. 국가 주도형 관광 개발 정책 기틀 마련.
그다음에 이제 80년대는 국내 관광 개발을 발전시키려고 했고 90년대는 관광 개발 정책을 체계화했고 2000년대는 광역화 관광을 좀 이렇게 넓은 관광 지역으로 묶은 거죠. 환경 친화적 개발 정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현 시점이 제3차 관광개발 기본계획인데 7개 광역 관광권하고 6개 초광역 관광개발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4-86쪽에 7개 관광 권역의 각각의 관광 권역의 특징은 시험문제 나오는데 또 나옵니다. 굵은 글씨로 표시된 거 다 표시를 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초관광 관광 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좀 넘어가면 좋고요. 4-91의 10번의 소형물품 사전 면세제도를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타에 학자가 하나 나올 때가 됐는데 보디오 논문이 최초의 관광학에 대한 논문이라고 평가받습니다. 마리오트가 세계 최초가 아니라 최초 관광 경제에 관한 책을 쓴 사람이죠. 메리어트 호텔 그 뜻이에요. 그 마리오트예요. 그래서 베르네커가 관광의 주체와 객체를 구분했던 똑똑한 사람이죠. 관광학을 종합학문으로 체계화를 시도한 사람이죠. 그리고 드페르와 토로토가 관광의 입지, 어디에다가 관광지를 건설하면 좋은가, 어디에 관광단지 관광지를 건설하면 좋으냐, 입지죠. 장소 선정. 그 다음에 1330은 나왔죠. 120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94쪽에 가로 2번에 2014년은 지우는 게 좋습니다. 2016년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그걸 못 지웠죠. 4-95쪽에 굵은 글씨로 지금 해외여행객이 이제 3천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7천만, 여기에 내용에 국제선 여객 비율이 인천공항이 1위고요. 김해공항이 2위예요. 그리고 국내 여객선 비율은 제주공항이 1위고요. 사람들이 많이 해요. 김포공항이 2위입니다요. 그 다음에 구스테이, 베니케아, 특히 베니케아의 브랜드 종류도 알아두십시오. 그게 4-96이죠. 그 다음에 코리아 스테이, 그죠?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 인증 브랜드죠. 게스트하우스. 인증 기간이 2년이에요. 코리아 스테이는. 그 다음에 한옥 스테이도 이것도 인증이 2년입니다. 한문화재 문화재 지킴이 도 중요하고요. 관광학 개론에 여러분 4-99쪽에 M자가 있는 버스, N자가 M자가 있는 버스, 트레킹 투어, 그 다음에 이제 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은 정말 면접이에요. 그리고 웰리스 관광을 알아두세요. 4-101쪽에 웰리스 관광입니다. 그거 일반 관광객보다 웰리스 관광이 2.8배를 더 지출이 많답니다. 인천공항의 안내 로봇 에어스타 로봇이죠. 사전 면세점, 사후 면세점 문제도 나왔고 면접에서 나와서 작년에도 또 여러분들 괴롭혔죠. 그 다음에 관광 도중 비상 상황 발생 이거는 다 알아둬야 됩니다. 핵무기 반응 그러니까 굵은 글씨만 보면 돼요, 여러분. 응급처치 요령도 알아두시고요. 기본적으로 4-105쪽에 반려견으로 인한 4-104쪽에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도 알아둬야 돼요. 어떻게 대처할 건가. 나들이 패스가 뭐죠? 이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5대 관광 열차, 벨트 관광 열차와 일반 열차를 저렴하게 이용하는 거죠. 관광통역 안내사 절차 순서가 4-105쪽의 메뉴에 있잖아요. 그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강원랜도가 시행하고 있는 냉각기 제도도 알아두세요. 카지노 상습 출입자를 이제 제한하기 위한 거죠. 다보스 포럼 이런 것들은 면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107쪽에 2번 문제의 2번 선지가 WTO는 일어났잖아요. 세계관광기구는 그 앞에 24시간 이상 이런 거 추가를 하시고요. 4-108쪽에 3번에 4번 선지에 한국관광호텔업협회는 관광호텔업 등급심사 및 등급결정과 관광호텔업의 등급심사 및 등급결정과를 지워야 돼요. 거기를. 그게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전에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미처 못 고쳤습니다. 또 정호표에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요. 제가 빠른 속도로 얘기해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속도를 좀 느리게 해서 좀 들으시면 되고요. 이 강의를 이제 제 카페에서 들으시면 조금 늦게 해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좀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걸 위주로 해서 좀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또 어떻게 다 만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고, 남은 기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연말에 매년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저를 많이 봤겠지만 저는 그때 뵈면은 처음 뵙는 거잖아요. 연말에 합격자들을 만날 때 모임에 그때 처음 뵙는 분이지만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작년처럼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 챙기셔가지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